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7월 22일 오후 2시 엠바고로 이제 릴리즈가 되는 거라서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주식 초등학교 시청자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우리 주린이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번에 달라진, 특히나 이제 주식 관련된 여러분의 그 투자 생활과 밀접하게 반드시 아셔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빠르게 추려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걸 거예요. 증권거래세하고 그 다음에 주식 양도차익과세, 딱 그 두 부분인데, 일단은 예고가 된 대로 된 것도 있고 예고와 다르게 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먼저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발표를 했는데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일정 부분 그게 좀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증권거래세가 일단은 예고한 대로 인하가 되는데 더 빨리 인하가 됩니다. 2021년부터 0.02%포인트가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여기에 추가로 0.08%포인트가 인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0.02,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가 돼서 합치면 0.1%포인트가 낮아지는 거죠. 헷갈리니까 농특세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0.25에서 21년부터는 0.23%로, 그리고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해서 2021년부터는 대충 요 감세로 인해서 5천억의 세수가 줄어들고 2023년부터는 1조 9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만큼 정부가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덜 받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주식 양도차익과세 두둥. 근데 이게 약간 좀 체계가 달라져요. 기존에는 그 대주주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만 양도차익 과세를 했었는데,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를 한 게 대주주가 아니어도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걷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고, 근데 2천만 원까지는 안 받을게,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줄게, 이런 설명이었는데 이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걸 신설하기로 했어요. 금융투자소득, 그러니까 주식과 펀드 같은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서 버는 수익을 다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는 하나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 그게 금융투자소득, 이걸 신설하겠다라는 건데요.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그 정의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금융투자 상품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 뭐 채권이 됐든 뭐 지분이 됐든 아니면 파생 결합 증권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이 될 테고, 당연히 이제 뭐 파생 상품도 있을 텐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예금 같은 거, 예적금 같은 거, 이자 배당 타박타박 나오는 것들, 그거는 금융투자 상품에 포함이 되질 않고 그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금융투자소득 이번에 신설되는 것만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그 언급이 됐던 것처럼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이제 걷길 시작합니다. 그게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세율은 20%와 25% 이렇게 나뉩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거는 25%의 세율,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율을 매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과세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단 1원만 벌어도 거기에다가 최소한 20% 세율을 때릴 거나, 아니죠. 기본 공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공제,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했던 거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줄게. 그러니까 2천만 원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2천만 1원부터 2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달라집니다. 기본 공제가 2천만 원이었던 게 5천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5천만 원까지 매년 연간 5천만 원까지 번 사람은 주식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1년 동안 1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그러면 5천만 원은 기본 공제가 되니까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20% 세율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기본 공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졌으니까 뭐 최악은 아니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투자자들이 많이 그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손실 난 거는 빼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한쪽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한쪽에서 수익을 냈으면 여기에서만 세금을 계속 걷어갈 거냐. 이런 지적들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 생깁니다. 손실 공제라는 겁니다. 손실 공제. 그러니까 결손금은 세금 물리는 거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식 투자만으로 손실 본 것뿐만이 아니라 펀드 투자까지 같이 합쳐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에서 5천만 원의 손실을 봤어. 근데 펀드에서 5천만 원의 수익을 봤어. 그러면 두 개를 그냥 상계시켜 버리니까 수익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으로 한 1억 원을 벌었어요. 근데 펀드로 5천만 원의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이 결손금을 빼버리면 순수익은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 순수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그겁니다. 그러면 이 손실 공제를 과연 몇 년 동안 적용을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단 1년 아니면 6개월 뭐 3년 이렇게 단기간에만 손실 공제를 해주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손실 공제 1년만 해준다. 그러면 1년 안에 손실이 난 건 다 일단은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지어 버리려고 했겠죠. 세금을 덜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난달에 발표됐던 건 한 3년까지만 2월 공제 기간을 적용해 주겠다 했었는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잖아요. 해서 이거를 5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not bad. 최악은 아니죠. 이게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에 비하면 조금 긴 편이라고 하네요. 다만 아쉬운 건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2월 공제 기간이 무제한인 거에 비하면 뭐 5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과세 방법도 아마 지난달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초에 기획재정부가 이거를 매월 원천 징수하는 방법을 추진했었어요. 그러다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왜냐면 그냥 평가 차익이 난 거에 대해서 매월 원천 징수를 해가 버리면 어때요? 이 스노우볼 효과, 복리 효과를 투자자들은 누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뭐 내년 5월에 1년 뒤 5월에 이걸 이제 환급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때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리 효과를 내야 되는데 굴릴 돈이 적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원천 징수를 그러면 월별이 아니라 반기별로 원천 징수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연말에 한 번 이렇게 원천 징수 타이밍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원천 징수를 해야 할 대상자는 금융 투자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좌를 갖고 있는 그 금융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또 명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펀드 과세 체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는 펀드 투자를 하다가 어떤 펀드에서는 손실이 났고 어떤 펀드에서는 이익이 났는데 손실이 난 건 상계를 안 해주고 이익이 난 데서만 배당소득세를 떼갔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이거를 좀 상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투자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정부가 이제 들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펀드에서는 한 1,000만 원의 이익이 났고 B 펀드에서는 500만 원의 손실이 났어. 근데 기존에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다 과세를 물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1,000만 원 수익이 났고 500만 원 손실이 났으면 이걸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이게 달라지는 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난 6월에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보다는 정부가 많이 좀 후퇴를 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예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았으면 주식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언젠가는 오기는 와야 되는 측면이었거든요. 물론 일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렇게 선진화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금융시장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세를 좀 미뤄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2023년부터 시작하겠다, 정부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존에 발표했을 때는 기본 공제도 2천만 원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5천만 원까지 늘렸고, 손실상계 기간도 3년까지만 해주겠다 했었는데 그거를 5년까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후퇴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그 투자 심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 주식에 대한 기본 공제를 이렇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빼고 주식 관련 세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부동산 관련 세제는 정부가 확실히 강화를 하고 있고, 주식 관련된 세제는 매기기는 매기되 손실상계도 좀 긴 기간 동안 해주고 기본 공제도 뭐 적지 않게 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부동산으로 흘러갈 돈이 있다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스탠스를 정부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공제가 이제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니 몇 명이나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5천만 원 이상을 벌어서 기본 공제 되는 금액 이상을 벌어서 최소한 20%라도 주식 양도세를 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정부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상위 2.5%라고 하네요. 머릿수로는 약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익률을 한 10% 계산을 할 때 최소한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뭐 주식 투자 관련된 건 아닌데 이거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 하나만 더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표 구간이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 구간이 하나가 신설이 돼요. 그게 뭐냐면 소득 10억 원 이상인 구간이 신설이 됩니다. 기본 소득세 과표 구간을 보면 최고가, 기존에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연소득 5억 원 초과였거든요. 기존에는 5억 원 초과에다 42% 세율이 있었는데 이제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45%의 세율을 매기겠다라고 해서 초고소득자들에게는 조금 더 소득세가 무거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팁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ISA라고 아세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줄여서 ISA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존에 꼭 하나씩 이제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 요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는 그 범위가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가입 대상이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부라든지 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가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소득이 있는 자 플러스 농어민에서 그냥 19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자산 운용 범위도 기존에는 예금이나 적금이나 펀드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다가 R주식, 상장 주식까지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ISA에다가 삼성전자 주식 혹은 LG전자 주식, 이런 R 주식을 같이 담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용만 잘하면, 혹은 이걸 신탁한 회사가 운용만 잘한다면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뭐 물론 반대로 본다면은 뭐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는 ISA 가입할 때 딱 5년짜리로 묶여 있었는데 이거를 3년 이상만 된다면 그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탄력성을 주기로 했고요. 또 요 ISA가 이제 비과세 상품이다 보니까 뭐 그냥 수억 원씩 때려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부자들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연간 2천만 원, 이게 그리고 5년짜리라고 말씀드렸었으니까 최대 1억 원인데 이 한도는 똑같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 그 한도는 똑같은데 만약에 전년도에 2천만 원까지 다 납입을 하지 못했다라면 그 다음에 그 못 낸 것까지 더 납입을 해도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ISA에다 2천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전년도에 내가 1천만 원만 납입을 했어. 그럼 그 다음 해에는 3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ISA 적용 기한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원래는 2021년 말까지였는데 요 세제 혜택 기한을 아예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항구적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구적으로 가겠다라는 건 또 따로 나중에 법으로 이걸 제한하지 않는 한 ISA로 인한 세제 혜택은 계속해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ISA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인출할 경우입니다. 만기 인출할 경우에 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니라 9%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물론 뭐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 뭐 200만 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가입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뭐 서민들한테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형 말고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인출 시 그 소득 금액이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 서민형의 기준은 그겁니다. 가입 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혹은 사업자인데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기 때 이 돈을 찾을 때 수익금의 400만 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ISA는 뭐 저도 갖고 있어요. 하나씩은 꼭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ISA는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세법 개정안, 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식 투자 혹은 펀드 투자와 관련된 부분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그 세법 개정안이 방대해요. 세법 개정안이라는 건 그 예산안 부수 법안이라고 해서 매년 다음에 쓸 국가 예산을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하는데, 거기에 예산안이 통과될 때 자동으로 같이 통과되는 게 이 세법 개정안이거든요. 해서 세법 개정안을 낼 때는 요걸 통해서 증세가 되는 게 얼마다, 감세가 되는 게 얼마다, 이렇게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계산을 해서 내도록 돼 있는데, 증가 요인이 그 주식 양도세만으로 한 1조 5천억 원 세수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1조 5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낼 거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또 증권거래세율 이제 단계적으로 2021년, 2023년 이렇게 0.02, 0.08 나눠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로는 한 2조 4천억 원 정도 감세가 될 거다. 투자자들에게 2조 4천억 원 정도 덜 받을 거다, 이렇게 계산을 했네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뭐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좀 선진화되기도 전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뭐 물론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는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뭐 언젠가 오기는 올 거였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왔다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공제를 5천만 원까지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손실 상계 그 2월 공제를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펀드로 번 것뿐만이 아니라 펀드로 인해서 손실 본 것까지도 주식의 이익, 주식의 손실, 주식 투자 이익과 주식 투자 손실까지 합쳐서 공제를 해주고 손실도 상계를 해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나름 합리성을 좀 띈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정부가 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이 증시로 더 유입됐으면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 자산 증대를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 내에서 혹은 펀드를 통해서 혹은 ISA를 통해서 했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경제만 조금 더 좋아진다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 상장사들이 이 주주들을 생각하는 마음, 즉 주주 환원 정책만 조금 더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아마도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